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매일 저녁 8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똑똑한 주선생 외전의 김정철 공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매주 월요일마다 여러분과 함께 똑똑한 주선생의 외전 수익왕에서는요. 전체 전문가들 대상으로 저희가 수익률 대회를 진행하는데 이 중에서 1위를 하신 딱 한 분만 저희가 모시고 시황, 주식, 세터, 그 다음에 히든 종목까지 쭉 이렇게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도대체 수익을 어떻게 거뒀고 그리고 앞으로 이 전문가님께서 수익을 잘 거두신 이분께서 앞으로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이고 마지막엔 또 히든 종목이라는 선물까지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도대체 누가 1위를 했는지 이번 주에는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시면서 전체적으로 수익률 자세한 내용까지 한번 우리 전혜경 캐스터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똑똑한 주선생 외전 스타킹 캐스터 진행을 맡은 전혜경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출연해주신 전문가님들의 수익률과 순위를 보다 쉽고 자세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방송 시작에 앞서서 운영 방식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팍스경제TV 똑똑한 주선생 수익왕에서는요. 똑똑한 주선생 그리고 굿이브닝 주라벨에 출연하신 모든 전문가님들이 수익률 대회에 출전하시게 됩니다. 참여 를 보시면요. 총 5거래일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매주 금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누적 수익률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각 전문가님들의 노란톡방 안에서요. 매수가, 매도가, 손절, 진입 이 모든 것을 다 제시해 주시고 있습니다. 또한 최대 집계 종목 수는 5개라는 점 그리고 매수가, 매도가, 주문 시 6토가 이상 제시 시 인정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또한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주간 누적 수익률 1위부터 5위까지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5위 전문가님입니다. 빅머니 전문가님이신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머니 플래너가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주간 누적 수익률 21.4% 기록하셨고요. 최고 수익률 신테카 바이오 7.6% 기록하셨습니다. 그 외 종목으로는 인벤티지랩, 금양이 있겠네요. 다음 4위 보시겠습니다. 4위 전문가님, 기계달인 전문가님이신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시스템 매매를 통해서 기계처럼 수익이 날 수 있게 도움을 주시는 전문가님이십니다. 주간 누적 수익률 52.4% 기록하셨고요. 최고 수익률 샤페론 13.1%, 그 외에서는 유진 로봇, TBC 글로벌이 있겠습니다. 다음 3위 보시겠습니다. 3위 전문가님 바로 빅스 전문가님이시네요. 이분 같은 경우에도 빅수익, 큰 수익 안겨드리는 전문가님이십니다. 주간 누적 수익률 55.3% 기록하셨고요. 최고 수익률 토마토 시스템 20.5%, 그 외 종목에서는 SY, RS 오토메이션이 있습니다. 다음 2위 전문가님 보시겠습니다. 2위 전문가님 최병곤 대표님이신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도 20년 증권 경력을 자랑하시는 분이시고요.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 선취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주간 누적 수익률 65.9% 기록하셨고요. 최고 수익률 주성 엔지니어링 19%, 그 외 종목으로는 스맥 그리고 선익 시스템이 있습니다. 다음 대망의 1위 한번 보셔야겠습니다. 바로 제프 전문가님이십니다. 수익은 점프, 주식은 제프라는 슬로건이 있는 전문가님이신데요. 주간 누적 수익률 94.7% 그리고 최고 수익률 흥구석유로 무려 36.5% 수익률 내셨습니다. 그 외 종목으로는 한국석유, AP 위성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프 전문가님 총 1위를 하셨는데요. 구체적인 수익률표 한번 보겠습니다. 흥구석유, 한국석유, AP 위성 36.5%, 21.5%, AP 위성 같은 경우는 17.2%, 디어유 15%, 루니 4.5%를 기록하셔서 총 누적 수익률 무려 95% 가까운 수익률을 내셨습니다. 이렇게 제프 전문가님 이렇게 테마성 위주성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밑바닥부터 잡아서 이렇게 큰 수익률 안겨드릴 수 있고요. 저희 제프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은 분들 총 2가지 방법 준비되어 있습니다. 받는 사람 샵 3989로 제프 2글자만 보내주시면요. 바로 쉽지 않은 링크가 하나 갈 건데요. 그렇게 참여하시기 어려우시다 하시면 하단에 있는 QR코드 있을 겁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리케이션 실행하시고 이 QR코드를요.
사진 찍듯이 가까이 가져다 대기만 하시면 링크 하나 뜹니다. 그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저희 제프 전문가님과 함께 이렇게 큰 수익률 다음 주 한번 받아가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똑똑한 주선생 주간 누적 수익률 똑똑한 수익왕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독특한 주선생 외전 수익왕 김정철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자, 오늘 시장이 이렇게 참 안 좋은 가운데 지난주도 시장이 초반에 안 좋았죠. 근데 후반으로 갈수록 시장이 조금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근데 이 오늘 출연하신 전문가님은 그거와 관계없이 그냥 수익을 확 냈어요. 왜냐하면 2주 전에 한번 출연하실 때 나 이 종목 할 거다. 거의 애언했어요. 애언 매매. 이거는 뭐 노스트라다무스 매매인가 이게? 여튼간에 나 이거 그냥 수익 낼 거다. 이 종목 딱 정해놓고 딱 찍었는데 수익이 났네요. 네. 야, 이 정도면 거의 뭐 무슨 이렇게 거의 애원가라고 보시겠습니다. 수익은 점프, 주식은 제품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뭐 애원가예요. 아, 그렇게 부르시면은 네, 아니 진짜 네. 정말로 지금 아니 유가 오를 거다. 네. 야, 아니 유가 이거 많이 오른다. 네. 더 오를 거다. 유가 오를 거고 유가 왜 오르냐 아람코 이슈도 있고 뭐 맞습니다. 별의별 이슈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 이유 말고도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요. 네. 제가 유가 최근에 오른 것 중에 좀 어이없는 건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가 네. 그 나이지리아 송유관에 구멍을 많이 뚫는데요, 사람들이. 네. 아, 그래서 그걸 빼가가지고 훔쳐가려고. 네. 근데 일일 150만 BPD가 생산돼야 150만 이요? 되는데 네. 110만밖에 생산 아, 안 되는 네. 거예요. 그래서 네. 40만을 빼가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비아도 홍수가 나가지고 이제 리비아가 사주국인데 네. 근데 그렇게 돼서 물론 그런 이슈도 또 접목이 돼 있지만 네. 사실 이제 그런 이슈뿐만 아니라 국제 정세를 잘 아신 거죠. 네. 나이지리아 사람들이 기름을 많이 빼가고 있다. 아람코 상장될 네. 거다. 네. 추가 상장될 거다. 그러면서 이제 유가가 오른다는 걸 너무 이제 쉽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네. 그때 종목 모국량화도 된다. 네, 까지. 맞습니다. 그냥 거의 예언을 했는데 이렇게 적중됐을 때 느낌과 기분과 그 환희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네. 그건 이제 본인이 직접 표현해 주시는 게 사실 전문가 입장에서 제일 좋은 거는 내가 말했던 게 잘 갔을 때의 그쵸. 가장 큰 행복을 느끼잖아요. 그 논리조차 다 그쵸. 맞았을 때 그 논리조차 다 맞았을 때 사실 네. 저는 사실 이번에 나왔던 거 이거 주간 수익 1등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아마 톡방에서 있었던 분들 아마 아실 수 있겠지만 사실 좀 많이 행복합니다. 왜냐? 제가 말씀드렸던 제가 2주 전에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었고요. 방송 나갈 때마다 9월 첫째 주부터 계속적으로 제가 유가 관련주 왜 오르는지 네, 맞아요. 이유도 네. 여러분들 똑똑히 말씀드렸습니다. 아람코에서 추가 상장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쨌든 간에 석유 감산을 할 거고 추가적으로 리비아 사태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비축유가 발았다. 그쵸. 그렇게 되면서 결국엔 여러분들한테 유가가 상승하니까 우리는 국제정세에 맞게 유가 관련주를 미리 편입해 놓자라고 여러분들한테 멘트를 쳤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예, 그-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게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제가 수익률 이해할 때 네. 저는 사실 한 종목이 얻어 걸렸어요. 네. 얻어 걸렸거든요. 뒤로 네. 넘어졌는데 황금 맛이었어요. 네. 근데 제프 전문가님은 그런 게 하나도 아니라 전부 다 이게 전략적으로 다 수익을 냈다라는 네. 거. 이 부분이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수익을 내는 건 중요하거든요. 근데 수익 내는 건 중요한데 뭐로 가든 수익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데 수익을 정석적으로 그다음에 논리적으로 정확한 매수의 이유와
매도의 이유까지 싹 다 맞아가면서 수익 내는 게 가장 그쵸. 중요한 경험이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 맞습니다. 중요한 경험을 해주셨고 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뭐 얘기 추가 잘라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 사실상 한국석유도 그렇고 제가 수익 실현했던 한국석유라든지 뭐 아니 중앙에너비스라든지 이런 유가 관련주 보면은 지금은 너무 높잖아요. 지금에 들어가기에는 또 힘들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테마주들은요, 여러분들이 시장에 관련된 인사이트를 활용해서 저평가일 때, 남들 모를 미리 때 선취매. 먼저 선취매하고 네. 올라가고 남들이 힘들어하고 이 트레이딩 변폭에 힘들어했을 때 싸우고 있을 때 한참. 갑자기 고점 대비 10% 떨어진 거 여러분들 네. 견딜 수 있겠습니까? 보통 못 견딥니다. 그러면은 저평가됐을 때 잡아놔가지고 그거를 들고 있는 상태에서 수익 실현하는 기분, 요게 제일 짜릿하거든요. 그렇죠. 요 관련돼 가지고 제가 노론톡방에서 여러분들한테 인사이트를 드리고 사실 오늘도 마찬가지로 히든 종목 여러분들도 좋은 종목을 또 가져왔으니까 이 방송 여러분 좀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게 네. 이제 지난주 히든 종목이 기가 막혔어요. 네. 이게 석유 관련주거든요. 지난주 히든 종목이. 네. 그리고 그 인사이트를 딱 드릴 때 저는 이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 제프 전문가님이 단순히 그냥 주식만 열심히 하는 전문가님이 아니세요. 아 맞습니다. 근데 유가 트레이딩을 하실 때 네. 이걸 보셨던 분들은 사실 이 주식 수익 나는 거에 한 100배는 났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제 그런 것까지 감안하면 파생 상품 트레이딩까지 네. 감안하면 사실 이 한 방이 엄청 중요했다. 그 심지어 이번 주 시장도 안 좋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럴 때 뭔가 돌파구를 찾아서 했다라는 부분이 엄청 네.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까 제프 정관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 네. 중간에 미리 선취매하는 게 중요하다. 네. 흔들 때 들어가면 10% 견딜 수 있냐? 네. 아니 견뎌요. 그렇죠. 그냥 계속 견디는 거예요. 네. 평생을 그쵸. 견딥니다. 그러면은 이제 결국에는 네. 계좌가 팔아지죠. 이제 네. 그 거의 한 4, 5년 뒤 물가 100달러 갈 때 그때나 이제 겨우 빠져나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런 거 견디는 부분이 참 잘못된 거다. 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오늘 또 한번 기대를 많이 해주시고 이 기대 엄청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또 뭔 얘기를 어떤 인사이트를 가져올지 몰라요. 네. 그래서 저도 참고로 지난주 우리 제프 정관님 출연할 때 저도 같이 제프 정관 얘기하는 얘기 듣고 네. 예, 얻어 걸렸어요. 저는. 어우 축하합니다. 얻어 걸려가지고 예, 역시 이렇게 네. 사람이 또 배우고 뭐 이런 게 있어요. 배웠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 배웠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 저도 배우는데 시청자 여러분들 배우는 거 너무 쉽습니다. 심지어 저는 이제 그 노란 톡방 들어가시면은 그걸 다 알려주니까 정확하게 그래서 그 부분도 꼭 많이 참여하셔서 많이 이런 인사이트 많이 가져가시고 수익 내는 그런 상황을 한번 맛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혜경 캐스터님이 또 이제 이 참여 과정이나 참여 방법 안내와 함께 종목 하나씩 한번 뜯어서 한번 해볼까요? 아, 네. 한번 수익률 한번 보시면요. 정말 큰 수익률 기록했던 게 석유 관련주, 뭐 흥구석유 36.5%, 한국석유 21.5% 이렇게 기록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 어떻게 공략했는지 정말 궁금한데 흥구석유 같은 경우 어떻게 접근하셨나요? 사실 이제 유가 관련돼 가지고 상승이 나올 거를 안다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유가 관련주를 우리가 일단 테마주로서 세팅을 다 해놓잖아요. 관심 종목이라든지. 그러면 첫 번째로 흥구석유, 한국석유, 중앙에너비스 이 세 종목을 여러분들이 지금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러면 가격적인 메리트 누가 대장이 되느냐, 누가 왕이 될 상이냐 요거를 잘 모르잖아요. 아 누가 왕이 되세요? 그쵸.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거래량과 거래 대금을 계속적으로 면밀하게 실시간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대장이 누군지 2등주가 누군지 3등주가 누군지 보통 테마주 세상에서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보시게 된다면 사실상 9월 8일 날 기점으로 여러분들과 수익 실현을 했었을 때 이런 식의 움직임을 봤어요. 사실 9월 8일 날 기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가격적인 메리트 이미 상승한 나고 거래량이 발생된 시점에서 거래량이 없을 때 공략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유가가 선물 유가가 상승하는지를 계속 체크했습니다. 네. 그런데 또 뉴스가 나왔어요. 어떤 뉴스가 나왔냐? 리비아에서 홍수가 터졌답니다. 네. 그래서 유가가 100만 배럴씩 일간적으로 더 수출적으로 감소된다라는 걸 뉴스가 나오면서부터 자연 감산 유가가 그때 90불까지 뛰었어요. 저는 이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게 유가가 90불 때까지 머지 않았으니까 90불 뛰면은 한 번 더 유가가 레벨업 할 것이다라 말씀드렸는데 유가가 그때 90불을 뛰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날에 흥구석유가 상승했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8월 말쯤만 하더라도 AI와 로봇이 거의 뭐 판을 쳤잖아요. 근데 그냥 항상 뭐 로봇 짱이었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이 항상 아셔야 되는 게 남들이 축포를 쏘고 샴페인을 터뜨릴 때 항상 의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그 남들이 샴페인 터뜨렸을 때 혹시나 이게 고밸류 받는 게 아닌지 이거 말고 혹시 다음 달 됐을 때 선물 호슈 만기라는 이벤트 때 혹시나 무너지지 않을까 이런 걸 항상 우려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일단 차익 실현했었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마찬가지로 다른 종목들도 지금 현재 다 들어가고 있고 유가도 한 번 더 레벨업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 좀 참고하시고 그러면 유가가 레벨업했을 때 언제 들어가야 되냐,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 이런 공략들은 여러분들 노란 톡방에서 제가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용 얘기한 것 중에 좀 상당히 중요한 그 패턴적인 기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뭐냐면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거래량을 좀 유심히 잘 봐야 된다. 맞습니다. 그리고 진입 타이밍 같은 경우는 사실 아주 미세한 거고 네. 이 미세한 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 진입 타이밍을 지금 장중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장중이 아닌데 제가 뭐 진입 타이밍 어떻게 딱 정해놓고 보기가 쉽지 않으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참여하셔가지고 장중에 한번 함께 해보세요. 장중에 함께 해보시면 그런 미세한 타이밍들 그다음에 그러면서 교육도 같이 시켜드리니까 반드시 거래량 교육도 한번 잘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유가가 한 번 더 튀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네. 지난주 팍스미디어 TV 주말 방송 때 네. 유가 더 간다, 네. 더 갈 거다 네. 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의견이 일치했다는 거에 안도감을 느낍니다. 갑자기 안 간다 그러면 오늘 네. 저 갑자기 토요일을 방송한 게 살짝 생각날 뻔했어요. 근데 네. 다행스럽게 간다고 해주시니 저도 마음이 편하네요. 되게 마음이 편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실시간 대응 하고 싶으신 분들 반드시 참여하시고 그런 참여 안내와 함께 다음 종목까지 또 궁금하시다고 하니까 우리 전혜경 캐스터님께서 한번 얘기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큰 수익률 제프 전문가님 정말 일주일 만에 기록하셨는데요. 이런 석유뿐만 아니라 테마장 속에 돌아가는 장 속에서 어떤 걸 매매해야 될지 모르겠다. 실시간으로 전문가님과 함께 대응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있는 번호 보이시죠? 샵 3989로 제프 이렇게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요. 제프 전문가님과 함께 실시간으로 큰 수익 내실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럼 다음 종목 한번 여쭤볼게요. 한국석유 또 어떤 매매 포인트가 있었을까요? 사실 한국석유가 여러분들 매수 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일 네. 처음에 들어갔던 건 중앙이너비스였어요. 아. 제가 9월 5일날 기준으로 들어갔었다가 중앙이너비스는 다음 날에 차익 실현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올라갔던 게 한국석유니까 네. 9월 7일날 제가 한국석유 먼저 들어갔습니다. 네. 자, 그런데 그 다음 날에 흥구석유를 들어갔잖아요. 왜? 대장이 누군지를 알았기 때문에. 왕이 누군지 알았기 때문에 왕을 공략했던 거고요. 매도 시점을 보시게 된다면 여러분들 동일하게 9월 13일로 보여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왜? 시장에서 여러분들 단기적으로 유가주들이 왜 이렇게 약세가 되었습니까? 라고 하게 되면은 기존의 테크 종목들이 잘 갔으니까 약세가 되었다라고 여러분들 우리 알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유가가 이거는 일시적으로 올라갔다라고만 우리는 항상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유가는 테마성으로만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유가 관련주들을 우리가 좀 더 봤었을 때 테마성이다 보니 이런 종목들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10,000원대 기준에서 우리가 진입을 한 다음에 짧게 몇 번의 매매를 많이 하면서 트레이딩 전략으로 가져가야 된다는 거 여러분 항상 유념하셔야 됩니다. 이 종목을 들고 다시 또 뭐 4배 갈 거다, 5배 갈 거다 이런 거는 사실상 아닙니다. 왜? 장 초부터 올해 초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는 그간 이끌었던 게 뭐였습니까? 2차 전지, AI, 로봇이었으니까 사실 이 주류들은 거의 안 끝날 겁니다. 하지만 단기적인 조정이 나왔을 때 대안 자체가 유가주였고요. 여러분들도 AI랑 2차 전지 로봇 관련주를 초기에 탑승 못했던 분들한테는 제가 유가를 봐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유가를 차익 실현했었고 그러면 이제 다시 또 차익 실현 이후로 다른 종목을 눈들렸을 때 다시 또 테크를 갈 것이냐 아니면 다시 또 한 번 더 다른 데 들릴 것이냐 요거 관련돼서 여러분들도 아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다 생각합니다. 네, 이게 사실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시장엔 돈이 한정적이잖아요. 네. 한정적인데 전부 다 뭐 테크도 올리고 뭐 2차 전지도 올리고 싹 다 올리면 네. 고맙죠. 그쵸, 해피하죠. 그쵸. 근데 수급이랑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빠져나온 수급이 어디를 공략하느냐 여부도 상당히 중요한데 이게 왜냐면 유가는 한번 포인트 테마가 나올 만한 그런 자리였고 네. 그런 돈들이 몰렸을 때 유가는 시세를 지금까지 계속 잘 내와 줬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잘 내와 줘서 종목을 잘 추리는 것도 능력이에요. 왜냐면 지난번 테마 때 특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네. 때 올라갔던 종목들을 유심히 잘 분석을 하셨던 제프 전문가님이라면 종목이 중앙에너비스, 한국석유, 흥구석유 맞습니다. 이런 종목들 움직였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리고 거기서 이제 후보들을 잘 추리면서 공략을 해서 성공한 거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참고하시고 추가적으로 나도 이거에 대한 약간 이게 종목에 대한 대장주 인사이트잖아요. 이 대장주 인사이트를 좀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항상 같이 하시면 그러니까 톡방에서 같이 얘기만 잘 나누고 잘 얘기만 하고 계신다면 이게 계속 이게 주식시장 계속 반복이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캐치해 가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럼 뭐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일단 같이 함께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그러면 전혜경 캐스터님께서 참여번 뭐 안내와 함께 혹시 이제 또 다음 석유 얘기만 죽어라 했더니 네. 예, 이게 기름 냄새가 나네요. 예, 이게 미끌미끌한데
안 미끄러울 수 있는. 네. 네. 오늘 핫한 오늘 또 뜨거운 테마가 있어요. 오늘 네. 또 올라갔던 거 한번 얘기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네, 너무 석유 얘기만 해서 그런데 이렇게 큰 수익률 받아가시고 싶은 분들 있으실 거라고 분명히 믿어 의심치 않고요. 또한 석유뿐만 아니라 이렇게 테마장 속에서 어떤 종목이 오를지 저희도 모르고 있거든요. 제프 전문가님은 미리 이런 걸 다 아셔가지고 밑바닥부터 선침해하시는 그런 전문가님이십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희 제프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은 다음 주도 이렇게 큰 수익률 받아가 보실 수 있는데요.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샵 3989로 제프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요. 실시간으로 대응하실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매수매도 다 타점 알려드리니까요. 이렇게 쉽게 제프 전문가님과 함께 큰 수익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으로는 디어유 또 이렇게 큰 수익률 15% 기록하셨거든요. 네. 어떻게 매매 포인트가 있었을까요? 사실 디오유의 경우에서는 우리가 중국 관련된 이슈가 있잖아요. 네. 중국과 관련돼 가지고 리오프닝 이후로 사실 소매 판매나 이런 것들이 좀 지표가 안 좋게 나왔습니다. 중국이. 네. 그런데 이제 조금 있으면 중국에 이벤트가 발생하죠. 하반기 때 이제 중국의 이벤트가 뭡니까? 중국의 국경절이 있다 보니까 그럼 국경절 맞이해서 여러분 소비 관련돼 가지고는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보통 데서는 면세라든지 관광이라든지 호텔이라든지 아니면 엔터 쪽도 마찬가지고요. 최근에 저는 이제 위메이드 오늘 올랐잖아요. 오늘 올랐던 이유가 저는 중국과 관련돼서 올랐다. 수급적인 영향으로 올랐다라고 생각합니다. 뉴스는 따르게 나왔지만 결국에는 그런 쪽 관련돼 가지고 중국발로 해서 하반기 때 소비 관련주들이 많이 상승이 나올 것 같으니까 그럼 미리 우리가 이런 뉴스들 국경절이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1년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검색을 하시고 아니면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관심 안 가져도 됩니다. 제가 알려드리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 가격적으로 우리가 싼 가격대에서 진입을 합니다. 진입을 해서 가격대적으로 진입을 한 다음에 단기적으로 거래량이 올라오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때 일단 차익 실현하시자. 이런 식의 전략을 우리가 가져가면서 시장에서 지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 오늘 이번 주 주간 수익률 보시게 된다면 대부분 다 공통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로봇 관련주랑 AI 관련주, 그다음에 그간 잘 갔던 섹터들 같은 경우에는 짧게 차익 실현했고요. 그다음에 눈이 타나요, 그거 그래도, 제외하고는 눈이. 그렇죠. 네. 그거 제외하고는 큰 수익률로 왔습니다. 뭐냐면은 그간 지금 시장에서 봤을 때 테크 종목들이 차익 실현 나오게 됐을 때 우리는 종목들이 좀 떨어졌을 때 받아주는 전략을 가지는 게 아니라 그럼 그 다음에 뭐가 올라갈 건지 먼저 다른 종목으로 선침을 하자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AI 로봇 2차 전지 여러분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럼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떨어졌을 때 가격을 받는 게 아니라 다시 또 올라갈 때쯤 받아야 되니까 떨어질 때 뭐 합니까? 그러면은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셔야 되고 다른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모르시다 하시는 분들은 노라톡방 오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인사이트를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거래하시면은 좋은 수익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디어유 같은 게 약간 중국 관련으로 우리 딱 보셨다고 하는데 네. 사실 가장 이 중국과 밀접한 연예기획사가 네. SM 디어유예요. 그쵸. 사실 그래서 맞습니다. 중국 가면 그냥 물론 중국 연예인 했었다가 뭐 되기도 하고 네. 도망가기도 하고 뭐 그런 사람 많지만 관리도 안 되고 네. 뭐 이상한 짓 하고 뭐 그런 사람 많긴 하지만 그래도 이쪽을 좀 보는 게 맞다. 근데 저는 이것뿐만 아니라 약간 요 포인트를 좀 얘기하니까 우리나라 추석이잖아요. 네. 근데 중국도 여기가 엄청 긴 명절이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이 명절 때 주로 어떻게 되느냐? 이제 제가 볼 때 올해 명절 예상은 중국 사람들이 뭐 굳이 안 왔으면 좋겠지만 와요. 네. 우리나라 왕창 올 것 같아요. 왜냐면 일본에서 그냥 오염수 방류한 네, 바람에 기분 맞습니다. 안 좋아가지고 이쪽으로 많이 오는데 최근에 제가 파인다이닝에서 밥을 먹는데 네. 이제 밥을 먹고 있는데 저기서 멀리서 어떤 분이 딱 걸어오시더라고요. 네. 어떤 여자분이. 근데 되게 이국적이다라고 봤는데 약간 중국 분 같은 느낌이에요. 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저기 중국에 저기 왕서방 두 분하고 같이 네. 앉아 계셔서 네. 앉아 계시면서 이제 네. 그렇게 같이 식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거 보면서 뭐냐면 파인다이닝에 중국 분들이 올 정도인가?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 좀 음식 좋아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이제 뭐 잘 알아보면서 다니면 되잖아요. 근데 네. 거기조차도 중국 사람들이 막 우르르 와 있는 거예요. 그쵸. 한 4테이블 정도 잡고 있더라고요. 보통에서는 많이 면세나 이런 쪽이나 네. 소비 쪽으로도 지금 많이 활성화되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거 보면서 이제 앞으로 파인다이닝 가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도 좀 하면서 네. 이제 중국 분들이 이런 카지노 면세 쪽에서도 뭔가의 빛이 나올 것 같다. 네. 사실 그래서 제가 좀 노리고 있습니다. 저도 좀 같이 이런 부분 오늘 생각이 상당히 좀 네. 비슷해서 마음에 네. 듭니다. 마음에 드는데 감사합니다. 네. 그런 수급에 대한 영향, 네. 그러니까 수급이 오늘 디어유를 올렸던 거는 사실 중국의 이슈도 어느 정도 감안되어 있다. 네.
이렇게 좀 얘기를 좀 해주시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그 위메이드도 아까 얘기했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 다른 뉴스가 있긴 하지만 네. 그런 뉴스만으로 수급이 몰리기에는 약간 부족할 수도 있는데 그거를 앞으로 좀 미래에 곧 추석 때 오면 중국산을 많이 올 거고 그럼 이슈가 한번 부각되겠지. 그럼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겠다 해서 들어가는 수급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서 잘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 그런 부분에 잘 상당히 좋은 포인트들을 많이 짚어주시네요. 오늘. 이거 방송 거의 이거 뭐 무슨 이거 오늘 이거 거의 한 3주치 그냥 다 해주신 것 같은데 네. 네, 3주 그 수익률 앞으로 1위 안 하실 생각인 거야? 그런 거 해야죠. 아닌 거죠? 계속 해야죠. 네. 네. 네, 미리 이렇게 다 알려주시는데 네. 네. 저 같은 이런 부분 우리 시청자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뭐 추가적으로 마지막으로 뭐 이렇게 수익률을 확인할 만한 종목이 있는지 우리 정현 네. 캐스터님께서 한번 알아봐 주시고 참여 방법 안내까지 한번 깔끔하게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제프 전문가님 진짜 9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2번 나오셨거든요. 이 나오신 이유가 1위를 하셔서 이 방송에 나오고 계십니다. 이렇게 1위 하신 전문가님과 끝까지 함께하고 싶다. 그리고 중국 리오프닝 얼마 안 남았거든요. 이렇게 같이 종목 같이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샵 3989로 문자 제프라고 2글자 보내주시면요. 제프 전문가님과 함께 실시간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저 마지막으로 AP 위성 이렇게 4.5% 수익률 났거든요. 네. 거의 하루 만에 매수매도 하셨던데 이거에 루닛이죠. 관해서 듣고 루닛, 싶어요. 루닛. 네. 루닛이죠. 4.5% 네, 루닛. 수익 실현했던 거는 루닛인데 루닛입니다. 네. 자, 루닛을 단타로 들어갔어요. 따지고 보면은 여러분들 매도 시점 날짜를 좀 우리가 유심하게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은 흥구석유나 제가 유가 관련주들은 언제 매도했습니까? 9월 13일 날 기준으로 제가 매도를 했습니다. 보시면은 매도한 이후로 매도했다는 이유는 뭘까요? 에너지 섹터가 하락을 맞고 그러면 에너지 섹터가 하락 맞았던 이유는 테크 주식이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단타로 그러면은 우리가 뭘 노려야 되냐? 루닛을 노리자. 장 초반에 AI랑 테크 종목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많이 빠졌어요. 그렇다 보니까 좀 십자 심하게 진입해서 진입을 했다가 사실 레인보우 로보티스나 루닛이나 다른 AI 종목들이나 테크 종목들을 좀 많이 관심을 놓던 다음에 말이 안 되네요.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단타를 치려고 했었는데 시장에서 보니까 이제 루닛이란 종목이 사실상 고점 대비 좀 하락폭이 좀 꽤 컸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단기적으로 진입해가지고 그날에 당일 청산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또 시장에서 AI 종목들과 테크 종목들이 좀 하락이 나왔다 보니까 그럼 다시 또 어디로 가요? 유가 종목으로 다시 또 옮겨갈 수 이전한다. 있다. 이렇게 네. 여러분들 시장을 흐름세를 잘 파악하고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계속 리밸런싱하는 능력을 좀 갖추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게 좀 많이 부족합니다. 어렵기도 하고 그렇다 보니까 시장 정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는 전문가를 좀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번 주 기준으로 좀 수익률 많이 했잖아요. 네. 했던 이유가 다음 주나 그리고 그 다음 주 추석 이후에도 시장 관련돼서 요새 좀 제가 시장에 대한 공부를 좀 꽤나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들 인사이트를 좀 많이 얻어가시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조금 이따가 제 히든 종목을 좀 말씀드릴 때 이것도 좀 되게 괜찮은 종목인데 저평가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종목 관련돼서 알고 싶으신 분들도 노란톡방 참여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요 루닛 같은 경우는 사실 그동안 너무 강했던 종목인데 한 번씩 눌렸다가 다시 갔다가 이게 생명연장의 꿈이라고 거의 네. 무슨 항노화하는 종목이에요. 네. 그러니까 종목 자체가 항노화하고 있어요. 네. 빈사람한테 갖다 줘야 되는 종목이에요. 이게 꺼지지 않는 불꽃입니다. 그런데 이 루닛 같은 경우는 이제 가끔 이럴 때 한번 들어 올리는 그런 패턴이 좀 있죠. 네. 그래서 전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좀 반드시 좀 참고하신다면 좋을 텐데 내가 스스로 알아서 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잘 안 되니까 자꾸 네. 물어보고 다른 사람, 그러니까 무조건 이 인사이트를 다 배운다는 생각이야. 다 이것만 그대로 따라한다는 생각이 아니라 이걸 한번 들어보고 말이 되면 진짜 한번 해보는 거죠. 맞습니다. 해보면서 한번 체험해서 수익을 얻어내는 그런 경험이 중요해요. 네. 경험이. 근데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어떤 일도 발생하지 않아요. 네. 어차피. 아무 일도 안 하면 어떤 일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AP위성을 공략을 한번 하셨었네. 네. AP위성 그냥 냅두지 그냥 계속. 사실 요즘 아쉽죠. AP위성이 네, 아쉽습니다. 잘 가요, 잘 가. 근데 AP위성이 사실 제가 오늘 근데 개인적으로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AP위성과 인텔리안테크 중에 어떤 걸 노리시겠습니까? 저는 사실 후자가 좀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인텔리아테크? AP성은 너무 테마성이 짙습니다. 그 말 네. 뜻은 사실 인텔리아테크가 더 잘 갈 수가 없고 AP는 더 잘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AP성 말고 그거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실적적인 측면에서 AP성 자체는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네. 오히려 반대쪽에 있던 인텔리아테크가 더 좋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노리기에는 좀 더 오른쪽이 좋고 네. 하지만 여러분들이 좀 심장이 야수다.
네. 야수의 심장을 나섰다 하시는 분들은 AP에서 노리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제가 이게 오늘 제가 그 아침에 낮에 TV 방송한 내용 똑같아요. 아 진짜요? 네. 보고 한 거 아니죠, 약간. 아닙니다. 저는 뭐라고 이거 방송 표현했냐? 준비하셨어요, 저도 저는 그때. 뭐라고 표현했냐? 네. 원빈으로 살고 싶다. 그러면 AP성. 원빈 원빈이요? 뭔데요? 원빈이 왜요? 갑자기 왜 아저씨. 원빈? 아 네. 오늘만 산. 난 오늘만 산. 네. 오늘만 사는 그런 심장을 갖고 있다 그러면 네. AP성이죠 당연히. 그냥 맞습니다. 인텔리아테크 하면 잡아요 그런 분들. 근데 천천히 가니까요. 근데 좀 약간 추세적으로 잘 끌고 가고 이런 하시면 성향상 이게 성향까지 다 파악하고 계시네. 네. 이게 사실 제가 오늘 낮에 했던 네. 내용인데 네. 낮에 했던 내용을 아주 그냥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있습니다. 나 상당히 재밌네요 그것도. 네. 사실 이 얘기를 또 제가 너튜브에서 한번 또 했어요 오늘. 아 진짜요? 오늘 오토뷰직 날인데 네. 너튜브에서 이 내용이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분이 네. 그분이 이제 H 방송 뭐 이렇게 이쪽에 이제 파트너인데 네. 이 사람이 제 아는 동생인데 그 AP성을 들고 왔더라고요. 제가 인텔리언 테크를 들고 나왔는데 네. 근데 다음 주에 수익률 게임이에요 이게. 네. 제가 종목 바꿨어요. 어차피 못 이겨. 인텔리언 가려면 가치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어차피 맞아요, 못 맞아요. 이겨요. 맞아요. 그래서 종목을 제가 급하게 바꿨거든요. 네. 아니 AP성 갖고 나니까 이 멘붕이 오겠더라고요. 그냥 왜 AP성 인터넷 테크 같이 시작하면 못 이깁니다. 네. 인터넷 테크가. 근데 좀 안정적으로 하는 건 또 다르다. 맞습니다. 그런 포인트들까지 잘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전체적으로 수익률 이거 딱 들어보니까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어떻게 접근했고 어떤 논리로 어떻게 매도했다까지도 좀 우리가 좀 잘 확인할 수 있었는데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궁금하신 분들 반드시 이런 내용들이 오늘 절대 오늘 이 1시간도 끝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참여만 하시면 이런 내용을 그냥 내내 볼 수 있어요. 1년 내내.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반드시 꼭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참여번 안내 함께 우리 전혜영 캐스터님께서 한번 우리가 이제 앞으로 질문이 또 이제 이 수익률 낸 거는 이제 별로 관심 없어요. 이제는. 그렇죠. 지나간 거니까. 네. 근데 지나간 거에 이제 기법을 좀 배운 건 배웠고 네. 또 뽑아먹을 거 뽑아먹었어요. 제가.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뭘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도 네. 상당히 중요하니까. 맞습니다. 앞으로의 내용도 한번 제가 그거는 제가 한번 얘기해 볼 텐데요. 우리 네. 전인 캐스터님, 우리 제품 전문가님 한번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자세히 좀 한번 얘기해 주시고 혹시 궁금한 질문, 시장 질문 있으시면 한번 같이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테마성이 짙은 장에서 다음에 어떤 종목이 갈 건지 저도 정말 궁금하거든요. 근데 이 제프 전문가님 말씀 들어보니까 뭐 할지, 뭐가 급등할지 정말 잘 알고 계신 분이고 진짜 심지어 9월 방송 3번째까지밖에 안 했는데 2번 모두 1위를 하셔가지고 이 방송에 나오셨어요. 이렇게 그 큰 수익률 제프 전문가님과 함께 가져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샵 3989로 제프 2글자만 보내주시면요. 링크 참여 가능하십니다. 이렇게 가장 큰 수익률 제프 전문가님과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점 꼭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주식시장 이슈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반도체에 대한 악재가 터졌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TSMC에서 반도체 장비 납품을 연기했다고 네. 소식이 오늘 들어왔는데 이 수요의 부진으로 인해 납품을 연기했고 그로 인해 우리나라 반도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5% 네. 또 SK하이닉스는 2.78% 정도로 하락을 했어요. 네. 반도체 매수 기회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거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저번 주 시장에서 우리가 좀 더 봤었을 네. 때는 우리나라 시장도 선물 옵션 만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미국도 선물 옵션 만기가 만기였죠.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빅 이벤트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있을 FOMC가 또 기다리고 있어요. 시장의 이벤트들이 이렇게 굵직굵직한 게 많았을 때는 시장의 주도주라고 여겼었던 그간 잘 갔었던 종목들 좀 조심해야 돼요. 왜? 여러분들보다 몇 개월 전 연초에 싸게 샀던 사람들이 이때다 싶어서 매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보니까 여러분 항상 그런 격언이라는 게 있잖아요. 떨어지는 칼날은 잡지 말아라. 이게 그렇다 보니까- 차익 실현 욕구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런 이슈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차익 실현 욕구. 그다음에 뭐 얘기해 주시죠. 예. 그래서 추가적으로 봤을 때 지금은 조금 매수 기회를 지금 봤었을 때는 관심 종목에 둬라.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 반도체 업종상에서 이제 종목들마다 이제 고르기 장세가 나온다. 그 말 뜻은 이제 어떤 종목, 그래서 뭐 지금 봤었을 때는 하나 머티리얼스나 아니면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 그 다음에 하나 마이크론 같은 업종들 같은 경우에 이제 업종들마다 차별화가 좀 발생될 거예요. 오히려 기존에 있었던 종목들은 좀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고 새로운 종목들이나 그간 못 갔었던 종목들이 갑작스럽게 상한가가 나온다든지 갑작스럽게 10%, 18% 정도 상승이 나온다든지 이런 식의 형식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 옥석 가리기를 하고 있는 반도체 시장이다. 사실 옥석 가리기가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시장을 보더라도 늦지 않았다. 그럼 지금은 여러분들 어떻게 대응하셔야 되냐? 당장의 테크 종목들이나 이런 종목들을 관심 종목에 두시고 언제든지 내가 출발할 때 그때 딱 탑승할 수 있게 대기하는 상태가 좀 좋은 상태인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솔직히 이 부분도 오늘 제 방송에 좀 비슷비슷하네요. 이게 비슷비슷한데 이게 본 것 같은데 모니터한 것 그때 이거 같은데 작성 오셨어요, 절대. 모니터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여튼간에 네. 사실 저는 이제 그거 오늘 2시 방송에서 유진테크를 얘기 드렸는데 좋은 그럼 지금 종목. 당장입니까? 그랬더니 지금 당장은 아니다. 저는 똑같아요. 네. 전공정 장비 보셔야 되는데 네. 하도 후공정만 얘기하니까 맞습니다. 오사트만 얘기하니까 그럼 전공정도 한번 보셔야 된다. 라는 얘기로 유진테크를 딱 가지고 나왔는데 지금 당장이냐고 물어보니까 지금 당장은 아니다. 네.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당장이 좀 쉽지 않은 게 이벤트들이 좀 많다 보니까 네. 특히 FOMC 회의 끝나면은 또 이제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우리나라 휴일도 많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또 이벤트 하나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번 달 말에 네. 마이크론 실적이 나와요. 맞습니다. 마이크론 실적 나오면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대충 감 옵니다. 얼마 벌었을지, 네. 얼마 적자 났을지. 네. 그냥 거의 마이크론이 3위고 SK하이닉스가 메모리 2위고 메모리 2위인 삼성전자인데 1, 2, 3위가 점유율이 있다 보니까 이게 비슷비슷해요. 네. 다. 근데 HBM이 좀 많은 이 SK하이닉스가 조금 더 실적이 좀 좋아졌을 거라는 거 빼고는 뭐 거의 다 비슷한 대동소이할 그런 비율대로 아마 갈 것 같은데 네. 그런 부분들까지 한번 확인하자. 저는 약간 이런 마음이었는데 네. 관심주에 딱 넣어놓고 이거 비슷하게 좀 네. 시향이 되니까 저는 한층 안정감이 있습니다. 네. 저 오늘 낮에 방송했던 건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뭐 반도체가 우리들이 급등하려고 잡는 거 아니잖아요. 네. 반도체를 매수한다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부터 매수해서 조금 더 길게 끌고 갈 종목인데 그러면은 가격적인 메리트가 쌀 때 여러분들이 진입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싼지를 어떻게 아냐?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 고점 대비해서 5%, 6% 빠졌다고 싼 게 아닙니다. 네. 이미 저점 대비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들보다 한 달 전, 두 달 전, 몇 개월 전에 들고 있던 사람들은 안 팔 거고요. 그런 사람들이 차익 실현하고 시장에서 물량을 받아주는지 안 받아주는지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좀 점진적으로 괜찮아지고 반도체 업종상에서도 이제 전략 후강 구조로 간다고 우리가 생각이 들면은 그때 차근차근 모으더라도 늦지 않았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업종만의 이슈인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반도체 업종을 여러분들이 매수한다 했을 때 지금 당장에 이제 고가권에 더 올라와 있는 종목을 매수하는 것보다 조금 더 지금은 좋은 종목들을 선별해가지고 관심 종목에 두신 다음에 언제 들어가도 되는지라는 사인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된다면 그때 들어가시는 게 참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종목이 이게 하나 머티리얼즈나 뭐 이런 종목도 잘 봐라 이런 네. 거잖아요. 뭐 주성 엔지니어링. 네. 근데 뭘 들어갈지 모른다. 네, 맞습니다. 그거는 노란톡방에 일단 얘기가 좀 나올 건데 네. 이런 노란톡방 얘기 나올 때 그때를 그러면 도대체 언제 들어간지 확인하고 싶으시면 일단 들어와야 되겠네요. 네. 일단 잘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 안내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하나메터리얼즈, 주성 엔지니어링, 하나마이크론 이렇게 반도체주 언제 들어가야 될지 모른다고 하셨는데 아마 노라톡방 안에서는 실시간으로 대응해 주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샵 3989 문자로 제프 두 글자 보내주시면요. 제프 전문가님과 함께 실시간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 갈게요. 네. 일단 제가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아까 유가 얘기인데 네. 유가가 90달러대 현재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근데 미국이 원래 이제 드라이빙 시즌이 끝났으니까 네. 사실 수요가 좀 더디 있는데 네. 근데 유가는 계속 오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 이 리비아나 뭐 각종 문제들이 이렇게 불거지고 있는데 그럼 레벨을 어느 때까지 더 보고 있는지 네. 요거의 트리거는 또 무엇이 될지 네. 한번 이런 게 좀 궁금합니다. 유가에 대한 네. 지난주에 유가 정확하게 맞추셔가지고 네. 종목 두 개 그냥 수익률 한 40% 그냥 네. 그냥 뽑았어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고기도 먹어본 사람한테 자꾸 물어봐야 네. 돼요. 네, 잘 먹어봤잖아요. 네. 잘 먹어봤기 때문에 한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자, 일단은 자료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자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로벌 자금 유입 펀드 동향입니다. 자, 보시게 된다라면은 왼쪽에 주황 색깔 선은 테크 주식들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테크 쪽에 몰려 있었고 많이 떨어져 있는 이 초록 색깔이 에너지 섹터입니다. 그렇다는 소리는 올 초부터 해서 글로벌적인 자금 동향이 에너지를 팔고 그 테크를 매수했다. 이렇게 봐도 되잖아요. 완전 그렇게 갔죠. 그러면은 실제로. 만약에 네. 테크가 매도가 나올 시점에 에너지가 상승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9월 초, 8월 마지막 때 여러분 어떤 뉴스가 나왔는지 기억해 보세요. 테크 쪽 관련해서 빅 이벤트가 나왔어요. 뭐였습니까? 중국에서 애플을 사용하지 말라.
네. 아이폰을 사용하지 말라는 이슈로 인해서 애플이 4% 정도 빠졌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그때부터 유가를 잘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그때부터 유가를 공략해서 수익 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결국에는 유가가 다시 또 올라간다는 시점은 테크가 매도 나온다는 시점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테크가 다시 또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거리가 발생된다라면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유가를 매도해야 되는 시점이다. 그렇죠. 이렇게 좀 우리가 이해관계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제가 이제 시장 관련돼 가지고 아람코에서 지금 추가 상장을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돈이 필요한 뭐 사우디 입장에서는 네옴시티를 또 건설할 수 있고 돈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런 거에서 이제 아람코 상장을 위해 가지고 유가의 가격을 계속적으로 올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찌 보자면 내년 다음 달부터 이제 내년 입장에 보면은 미국의 대선이 시즌이잖아요. 네, 그렇다 대선 보니까 시즌입니다. 바이든은 어쩔 수 없이 인플레이션을 감축하기 위해서 비축률을 또 풀 건데 비축률도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 이해관계들이 맞물리다 보니까 사실 9월 달, 10월 달 초까지만 하더라도 추석 지나고 한 1, 2주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유가 종목들이 많이 좀 급등락이 심하게 움직이면서 증시를 조금 많이 흔들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뭐 유가 관련주들 우리가 잘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우리 제프 전문가님이 주로 공략했던 종목들이 홍구석유, 한국석유, 중앙에너비스 이런 종목들. 물론 굳이 뭐 따지자면 이제 종목들이 쫙 늘어나요. 네. 늘어나는데 뭐 여기에 굳이 난 배당까지 받고 싶다 그러면 SO일 뭐 이런 거까지 볼 수 있는데 네. 중요한 거는 일단 여러분들이 SO일을 매수하시면요 이게 좀 시간이 걸려요. 사실 진짜 배당 받는 게 나아요. 네. 12월까지. 그래서 어떤 종목들이 빠르게 움직이고 빠르게 수급이 붙어서 빠르게 수익 실현할 수 있는지 네. 이런 종목들은 톡방에서 제가 자세히 또 제프 정관님이 여러 가지 내용과 함께 알려드린다고 합니다. 이 글로벌 펀드 자금의 플로우 흐름을 상당히 좀 잘 보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들, 글로벌 펀드 자금의 플로우를 어떻게 해석하는지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꼭 이럴 때 좀 교육적으로 좀 받아가셨으면 좀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추가적으로 네.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네네.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유가가 올라가면은 당연히 유가 관련돼 가지고 SK이노베이션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네. 많이 올라가야죠. 유가를 원래는 뭐 할 수 1위였으니까, 있으니까. 정유주. 근데 정유주는 안 올라가요. 네. 그럼 지금 그래서 정유주는 안 올라가고 시장에선 테마성으로만 움직입니다. 자, 그 말 뜻은 뭐냐면은 지금 시장에서도 단기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이거를 유가 상승은 단기적으로 이해관계가 맞물리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단기적인 상승이라 보는 거지. 아직까지 주류 테마는 지금 현재 테크로 나오는 거는 불분명하다. 그럼 테크를 언제 사느냐? 그거는 유가가 빠졌을 때 기준으로 사면 된다. 이런 트리거가 있다는 거 여러분 항상 아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럼 그 트리거를 여러분 실시간적으로 모르시잖아요. 언제가 그렇죠? 타이밍인지 네. 모르다 보니까 노란톡방에서 제가 이거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제프 전문가님이 이제 실제로 그 이제 해외 선물이나 네. 그다음에 WTI의 네. 실시간 차트나 이런 거 보면서 주요 라인이 어디가 깨지는지, 그다음 어디를 주요 저항을 뚫고 돌파를 하는지를 보면서 그걸 보면서 이제 실시간으로 캐치하는 거기 때문에 네. 시청자 여러분 백날 여기 뒤져봐야 뭐 안 나와요. 잘 안 나오니까 이런 거 그냥 그 뒤지는 것보다 그냥 제프 전문가님 그 노란톡 메신저 오픈 채팅방에서 그냥 같이 그냥 얘기하는 게 나아요. 차라리. 네. 제일 빠릅니다. 그래서 그런 거 좀 잘 챙겨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요. 전반적으로도 지금 시장 상태가 약간 미국 같은 경우는 좀 복잡다산하고 이제 미국의 이제 대선도 있지만 우리나라 총선도 있고 정책 관련주나 뭐 이런 종목들이 좀 확실히 돌 때도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 반드시 좀 그런 부분 참고하시고 테크주들 차익 실현이 언제 좀 또 나오는지 그럴 때 어떤 게 움직이는지 같이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2차전지네요. 네. 마지막에 2차전지 고민이 많아요. 사실 뭐 이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9월달 들어서서 한 2번의 양봉 제외하고 계속 음봉만 나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렇다는 소리는 여러분들이 좀 2차 전지 관련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좀 설명이 되겠죠? 네. 설명하자면은 사실 2차 전지를 그간 끌어올렸던 거는 누구였을까?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여러분과 접니다. 그렇죠? 그 말 뜻은 뭐냐면 일반 개인들이 끌어올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수급적인 주체가 개인들인데 그럼 여러분들 개인들이 끌어올렸다는 것은 시장에서 증시 자금 동향 자체에서 개인들이 만약에 이탈한다라면은 2차 전지가 하락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걸 보는 겁니다. 시장 동향에서 증시 자금을 보게 되면은 이거 지금 초록 색깔 선이 고객 예탁금인데 고객 예탁금이 지금 박스권을 그리면서 우하향하고 있어요. 그렇다는 소리는 2차 전지의 자금들이 계속적인 차익 실현이 나온다는 소리고요. 여러분들도 2차 전지를 그럼 언제 진입합니까?
지금 많이 빠졌는데 고점 대비 40% 빠졌는데 언제 진입합니까? 이런 여러분들 궁금증이 있는데 이거는 계속적인 고객 예탁금을 모니터링 해야 됩니다. 고객 예탁금이 추석을 이후로 만약에 늘어나는 시점이다라고 하게 되면 2차 전지가 급등 나올 수 있겠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전에 우리가 패턴을 좀 더 보게 되면은 과거에 36% 정도로 에코프로가 하락한 이후로 박스권을 한 달 정도 그리다가 그 다음에 급등이 나왔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30% 정도 가까이 하락이 나온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10월 달부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 10월 첫째 주, 둘째 주까지는 에너지 관련돼 가지고 변동성이 분명 크다 보니까 시장의 메인은 2차 전지가 아니다 보니 박스권으로 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저점을 찾았다고 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박스권을 확인하고 실질적으로 고객 예탁금이 증가되는 걸 체크하고 그다음에 주가가 상승할 때 그때 여러분이 진입하시는 게 상당히 유리할 듯합니다. 그래서 2차 전지를 제가 포괄적으로 사실 좀 정리를 해가지고 제가 톡방에다가 좀 올릴 생각입니다. 아, 그렇다 이거 보니까- 들어오면 그 포괄적인 내용 볼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 고점 대비해서 지금 많이 빠졌다는들 지금 자리를 잡아가지고 내가 들고 갈 거다. 이런 전략보다는 그 전략보다는 오히려 언제 진입하고 어떨 때 매도해야 되는 전략을 여러분 찾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사실 올 초부터 해서 에코프로라는 종목이 얼마나 많이 올랐어요. 사실 우리가 과거로 돌아간다 싶으면은 에코프로를 산 시점으로 돌아가고 싶겠죠. 올 초뿐만 아니라. 그런데 지금 에코프로 기준상에서는 많은 주식들이 있는데 개인들이 지금 차익실현이 나오고 있고 기관들과 외국인이 받았다는 소리는 이전치에 들고 있던 사람들이 매도했다는 소리다 보니까 이거를 차익실현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물량이 바뀌어가는 중이다. 손바뀜의 그쵸. 현장이다. 여러분 지금. 손바뀜 할 때 들어가는 것보다 손바뀜하고 올라갈 때 들어가는 게 제일 편하다 보실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제가 오늘 톡방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이게 사실 이 배터라시 약발이 다 떨어져가지고 지금 배터라시가 그 자기 매도 리포트 쓴 네. 하나증권에서 강연회를 하고 있는데도 네. 별로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약간 인플루언서 장이 2차전지 거의 끝나간다. 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 추가적으로 이게 조정을 좀 잘 보였으니까 네. 향후 어떻게 박스권 행보하는지를 같이 판단하시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어떻게 또 대응할지 이게 이제 다음 달이 실적 시즌인데 네. 에코프로 BM 실적 빨리 나옵니다 좀. 네. 그래서 요 실적 보고 갈 가능성도 또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사실 어느 정도 분위기는 깨졌고 네. 그리고 이게 조금만 더 기다려 보면 이제 실적을 좀 확인하고 가자 이런 얘기 분명히 나올 거고 실적 아마 실적 시즌 때 얘기가 나올 건데 다시 네. 그때까지 한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좀 진득하게 예, 우리 제프 전문가님 노란통배시 오픈 채팅방에서 좀 진득하게 있으면서 한번 봐보세요. 그때까지 어떤 얘기들이 나오는지 그 부분 꼭 참고하시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 반드시 꼭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한 참여 방법 안내 우리 전혜경 캐스터님께서 마지막 마무리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 언제 진입해야 되냐? 고객 예탁금 모니터링 해야 된다. 이렇게 코멘트 주셨는데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 이런 거 잘 모르거든요. 이렇게 참여 방법 실시간으로 같이 하시면 언제 진입해야 될지 다 알려주시는데요. 샵 3989번으로 제프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요. 제프 전문가님과 함께 실시간으로 대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네, 유망 마지막으로 종목, 바로 가죠. 네. 마지막에 네. 이제 시간이 없어가지고, 선물 네. 하나 네. 주셔야죠. 이제. 그렇죠. 네. 이제 시든 종목 시간이죠. 아, 도대체 어디 업종을 어떻게 가지고 왔을까요? 사실 아까 본부장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음 주부터 해서 이제 10월 달에는 실적 시즌이잖아요. 네, 그럼 맞습니다. 실적이 가장 좋게 나오는 게 뭐냐를 봐야 됩니다. 자, 그럼 아. 여러분들 지금 현재 사실 유가가 높아졌을 때는 신재생이라는 거를 많은 분들이 진짜 떠올립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 기준 신재생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 일단은 태양광과 풍력 쪽에 대한 예산을 감축시켰어요. 네. 그러면서 늘렸던 곳이 있죠. 원전입니다. 아, 원전. 여러분들이 원전 네. 쪽을 지금 조금 더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로는 원유 상승할 때 대체 에너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뉴스 관련돼 가지고 원전적인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신한울 2호기도 운영한다라고 했었고요. 추가적으로 신규 원전들도 짓고 있다라고 합니다. 짓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요게 실적의 반영이 지금 당장 안 돼요. 하지만 반영이 될 겁니다. 그럼 지금 시점에 나온 기준으로 멀티플을 감안했었을 때 지금은 저평가 받는 게 맞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해서 신재생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R&D 삭감을 7,400억 정도 삭감하는데 원전은 대려 대폭 상승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봤었을 때는 주식으로는 하락을 하지만 그 다음에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크고 그 다음에 지금 저평가돼 있는 종목 그게 바로 요 종목입니다. 제가 요 종목을 가져왔어요. 이거 그냥 엄청나게 주종 주가가 많았네요. 바닥에 나왔죠. 여러분 네. 바닥을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시장과 봤었을 때 맞물렸을 때 기준으로 지금은 이 자리에서 공략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 호재성이 가득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 제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가. 예, 근데 이게 네. 이게 이 글자가 근데 이거 네 글자인가요? 네 글자
아니죠. 다섯 글자입니다. 다섯 글자. 네, 근데 다섯 여기 글자입니다. 이렇게 딱 트릭으로 네 글자로 딱 트릭으로 해놓은 게- 해놨죠 제가. 아 트릭이죠? 트릭으로 해놨죠, 트릭으로 알겠습니다. 해놨습니다. 이게 우리 시청자 오해하실까봐 네. 다섯 글자라고 하는데 굳이 뭐 여기서 유추하고 해봐야 예, 그냥 들어가면 편해요. 바로 나와요. 들어가면 네. 바로 안내해 주신다고 하고 오늘 자료도 2차 자료 주신다고 네. 하고 이 히든 종목 종목명도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우리 반드시 노란톡 메시지 오픈 채팅방 함께 열심히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좀 더 좋은 내용과 좋은 수익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